이제 이 플레이어에 붙어있던 코딩이라는 애 있죠? 얘는 제거해 줄게요. 자, 우리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에 붙어있는 코딩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한테 가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제 걸 먼저 보셔야지.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무브. 아시죠? 예, 여기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리무브 이거부터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요번에 새로 사용할 거는 스크립트 폴더에 플레이어 무브가 이미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요 녀석을 사용할게요. 자, 얘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플레이어한테 드랍 하면 붙죠. 코딩 대신 얘를 붙였어요. 만약에 이거 안 붙고 무슨 팝업 창 떠서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요 플레이어 무브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하고 철자가 달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플레이어 무브 요거 같아야 돼요. 자, 이 녀석을 이제 더블 클릭할까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따라 해놓고 볼게요. 자, 여기 업데이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동안 여기 스타트라는 애에다가 써놨는데 업데이트에다가 써놓을게요. 자, 얘는 보니까 보이드 업데이트 돼서 여기 서클 표시 있어요. 그쵸? 얘는 펑션이에요. 기능, 함수예요. 아셨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일단 이 안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걸 따라서 써볼게요. 일단 transform, translate, write 요거부터 먼저 써내려가 볼게요. 뒤에 맨 뒤에 누구야? 보이니? 글씨? 이 정도는 보여? 오케이. 자, 자동 완성을 많이 되도록이면 이용해 주세요. 이거 자동 완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타임 이렇게 해서 쓰면은 보면 어떻게 돼요? ti까지만 해도 이게 나와. 그럼 엔터. 점 하면 나와요. 델타 나와. 엔터. 이렇게 하면 내가 타자 수가 50타도 안 나와도 이렇게 빨리 치면 이거 한 500타 이상 칠 수 있어요.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좀 트랜슬레이트도 자동 완성으로 치는 거예요. 됐어? 됐죠? 자, 저장할게요. 컨트롤 S 누르고 유니티로 다시 넘어가서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자, 제 거 일단 뭐 하시는 거 다 중지하시고 유니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행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자, 다시 코드로 넘어오시고요. 제 거 다시 보고 치시면 돼요. 코드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단어 하나를 수정하셔가지고 왼쪽으로 가게 해보세요. 자, 그냥 여기다가 저기 있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저걸 자동 완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 곱하기 5. 자, 타임 일단 쓰세요. 이게 더 빠르잖아. 찾는 것보다. 점, 델타, 엔터. 자, 제가 계속 그래서 타이핑 말씀드린 게, 자, 여길 보다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지를 못 찾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보시다 보면 이미 있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치세요. 여기를 보니까 얘가 나와 있는지 몰라. 나와 있는지 알아야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결과를 알아야지 사실은 오류를 잡을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저장하시고 자, 가서 됐어요. 유니티 가서 실행해 보세요. 자, 문제 있는 거는 여기 안에서의 문제예요. 이걸 일단 지울게요. 나중에 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됐죠? 자, 이제 얘를 해보죠. 자, 어떻게 됐는지. 자, 이 녀석에 지금 코딩이 붙어 있죠? 요걸 붙여주셔야 돼요. 자, 플레이 하면 자, 오른쪽으로 가죠.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 가서 여기에서 하나만 수정하셔가지고 단어 하나를 수정하셔서 왼쪽으로 가게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뭘 수정하면 돼요? 라이트를 어떻게 뭐로 수정하면 되죠? 레프트로. 자, 또 위로 아래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 기초 문법에 대해서 잠깐 배워왔고 유니티로 넘어왔어요. 근데 유니티에서 뭔가 물체를 움직이고 뭐 어떤 특정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기초 코드를 한번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왼쪽으로 움직여봐라 위로 가봐라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배웠다고 근데 지금 돼. 그쵸? 유니티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때 보면 이런 식이에요. 다 이거 있으면 이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뭔가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눈치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트랜슬레이트는 보니까 이동한다예요. 회전한다는 그럼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안 써봤는데도 그게 있다니까. 이름 짓는 형태가 얘네들 그래요. 얘네가 외국인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장명 수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초 문법만 우리가 잘 외우고 있으면 여기에서 활용하는 거는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이시죠? 이런 녀석들을 이렇게 딱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진입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전체를 딱 설명하기 전에.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트랜슬레이트, 뭐 라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 라이트는 나중에 벡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녀석이에요. 자, 그 전에 맨 위에 보면 유징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늘 수업을 초반에 할 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SDK하고 API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봐요. 미리 뭐 컴공 전공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SDK, API. 영민이 들어봤지? 무엇일까? 차이점이. API, SDK 차이점. 자, 디벨롭 키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나도 알아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를 물어본 게 아니야. 걔네가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보면 그 API 좀 주세요. SDK 좀 주세요. 근데 헷갈려. 내가 SDK를 달라고 했는데 뭘 달라는 건지. 근데 대충 알 거는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얘기할게요. SDK라는 거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걸 가서 샀어요. 이 기능을 제가 만들었나요? 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드웨어도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제조사에서 저한테 만들어 줬어요. 이 안에 있는 이거 뜯어서 있는 모든 기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다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안에 있는 얘네가 보호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얘네가 우리한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거 제가 임의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는 다 우리가 임의로 뜯어가지고 만질 수는 없게는 해놨지만 우리한테 특정한 인터페이스, 얘를 건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열어줬어요. 얘를 작동하기 위해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뭘 열어줬죠? 아니, 터치할 수 있잖아. 아니, 뭐 개발자야. 휴대폰 샀는데 뭐 제가 개발자 모드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애플한테? 그게 아니라 휴대폰을 샀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전화도 걸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화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치를 해야 되고, 끄려고 하면 버튼 눌러야 되고. 얘네는 우리한테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쓸 때 다 쓸 수는 없지만 필요한 몇 가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한테는 어떤 걸 열어줬다고? 터치 인터페이스, 버튼 인터페이스, 혹은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열어줬어요. 그걸로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몇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맞아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죠. 얘한테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모두 우리 이런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거. 그런 것까지 만약에 내가 다 건들 수 있게 해줬어. 내가 마음대로 다 수정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것까지 열어주지는 않을 거야. 마음대로 내가 그거 수정할 수 있도록. 그쵸? 근데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는 해줬을 거 아니야. 그쵸? 아, 이렇게 하면 뿅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지네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기능을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특정한 몇 가지, 전화 걸기 기능, 뭐 GPS 사용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우리한테 열어줬어요. 다 열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조사가 다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SDK라고 해요. 다 이미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어. 그거를 넣어서 우리한테 줬어. 안드로이드 설치하죠. 안드로이드 우리 설치를 해요. 유니티도 설치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설치한다고요. SDK를 뭐 한다고요? 설치한다고요. 왜? 기능을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는 걔네를 설치해서 사용해야겠지. 이제 우리한테 도대체 몇 가지 기능들을 열어줬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그 알려주는 도큐먼트 형태로 알려줘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할까요? API라고 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열어주는 인터페이스가 뭔지, 그게 API라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보면 using 해가지고 이러이러이런 거 사용하겠다. 시스템 저기 돼 있는 거는 C샵이에요. 단넷에서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아, 단넷에서 MS에서 우리한테 열어준 애들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using 유니티 엔진, 유니티 엔진에서 우리한테 열어준 그런 기능들 우리는 다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트랜슬레이트라는 애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걸 얘는 딱 봐도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기능처럼 생겼잖아. 얘에다가 방향만 넣어주니까 얘가 막 움직여.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유니티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포를 했어요. 우린 거기다가 API를 보고 API 목록에 쭉 보다 보니까 트랜슬레이트가 있네? 그냥 트랜슬레이트에 꼭 방향 넣었더니 여기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미 제조사에서 그걸 배포하는 안드로이드든 iOS든 유니티든 파이썬이든 뭐예요? 필요한 기능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 있는 뭐 이렇게 막 다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미 필요한 내용들은 다 만들어 놨다. 그거를 우리 그 입맛에 맞게끔 수정하면서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일반 컨텐츠 개발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는 예전에 윈도우 API를 따로 공부를 해요. 그걸 많이 아느냐 이거 가지고 막 되게 막 잘난 척하고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윈도우 API 공부한다는 건. 윈도우즈 우리 운영체제 뭐 사용하려고 뭐 할 때 얘네가 열어준 기능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파워포인트 제어도 하고 뭐 하드웨어 제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API는 뒤에 도큐먼트 혹은 레퍼런스 이렇게 따라다녀요. 도대체 어떤 기능을 열어주는지.
거기다 우리는 이동해줘 하면 끝이에요. 이동해줘. 어디로 요 방음만 값만 딱 던져주면 이 내부 기능은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지만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다못해 물리 이쪽으로 던져줘 했는데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던져줘 했더니 지가 던져줘. 그러다 부딪히고 땡 굴러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어? 안 만들어도 얘네가 다 해줘요. 그지?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오케이? 자, 애매해서 설명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하고 식사하러 가죠. 자, 펑션에 대해서만 요 숫자 5만 바꿔볼게요. 얘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숫자 5 이렇게 때려버렸는데 위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속성이 있는 자리 그림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 녀석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 그리고 요거를 기능, 뭐 달리는 기능, 뭐 밥 먹는 기능,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혹은 오브젝트, 객체,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속성 있는 부분에다가 속성은 명사,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 5가 딱 봐도 얼마나 빠르긴 것 같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플롯 스피드 5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우리 속성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라는 속성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스피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여기 얘 이름을 내가 age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속성으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를 갖고 있다고. 나이는 몇 살이래요? 5살. 이렇게 넣는 거죠. 그것처럼 스피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 변수를 사용해서 숫자 5를 덮어 씌울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우리 계속 써봤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설명했죠. 얘는 업데이트라는 요 경상도예요. 지금 경상도에 있는 서클 안에서 스피드를 써요. 이 스피드는 전역에 있는 스피드예요. 최순실이야. 얘는 그래서 전역에 있는 최순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제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저께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내용이라서 잠깐 넘어갔어요. 잘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스피드, 얘는 변수예요? 기능이에요? 아니면 뭐 클래스 이런 걸까요? 얘는 뭘까요? 변수예요. 그렇죠? 우리 속성 이거는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대문자로 시작하나요? 소문자로 시작하나요? 소문자로 시작하죠? 어저께 못 보셨겠지만 제가 코딩 쪽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 result라는 애는 변수일까요? 아니면 함수일까요? 변수죠. 얘는 여기 result 이렇게 있는 변수예요. 얘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시작할 때? 자, 여기 있는 넘버는 변수예요? 아니면 기능이에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어요. 변수는 이름 지을 때 첫 자를 뭘로 한다? 소문자로 한다. 이게 대문자로 써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끼리의 약속 중에 예전에는 성을 쓰고 한 칸 띄고 이름 썼잖아요. 그쵸? 그런 약속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붙여서 쓴다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쓰면 얘는 변수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게요. 또 우리가 코딩 부분을 보니까 자, 볼게요. 자, 플러스 여기 펑션 이름으로 제가 플러스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그쵸? 얘는 뭐죠? 함수, 기능이에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는 대문자고 어때요? 얘는 변수예요? 아니면은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밑에 것도 기능이죠. 기능이죠. 팩토리얼 대문자고 기능이죠. 스타트 얘도 유니티에서 제공하지만 얘도 어쨌든 펑션 기능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해요?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 아하! 어때요? 펑션, 기능,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오케이? 자, 우리 아까 불렀던 거기에 플레이어 무브로 가서 볼게요. 자, translate. 얘는 딱 봐도 왠지
기능 같잖아요. 그쵸? 대문자로 시작해요.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 그 다음에 요 right는 얘는 변수일까요? 기능일까요? 변수. 델타 타임은 기능일까요? 변수일까요? 변수. 소문자로 시작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름 짓는 규칙이에요. 펑션 이름을 굳이 소문자로 한다고 해서 문제 없어요. 하지만 보통 소문자로 뭘 쓴다고? 변수를 쓰니까 이게 헷갈리겠지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샵 우리가 이거 쓸 때는 함수 이름을 대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맨 위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 녀석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녀석의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어요. 얘는 뭐 하는 녀석이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자, 대문자로 시작해요.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 요 녀석도 똑같이 클래스예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 우리 코딩도 봐볼까요? 코딩도 보니까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 자,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짓는다, 소문자로 짓는다? 대문자. 그런 의미에서 볼까요? 자, 벡터 3에서 이 벡터 V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죠. 뒤에 함수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얘는. 보니까. 그럼 쟤는 뭘까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저 뒤에 있는 타임은 클래스예요. 오케이? 이름 짓는 규칙에 의해만 봐도 저 녀석이 뭐 하는 놈인지 정체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다른 언어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쪽에선 그렇게 써요. 아마 자바도 같은 이름 양식을 쓸 거예요. 됐나요? 자, 한 가지. 자, 여기 앞에 트랜스폼이라는 애 보이세요? 자, 트랜스폼. 얘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죠. 그럼 소문자로 시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뭐였죠? 변수. 얘는 변수예요. 근데 뒤에 점 이런 건 뭘까? 자, 이것만 보세요. 자, 얘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쵸?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만약에 트랜스폼이 있다면 얘 이름은 트랜스폼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놈은 뭐예요? 소문자죠? 소문자 트랜스폼은 뭐지? 이런 거예요. 아까 사용자 자료형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트, 플롯, 불, 뭐 이런 것처럼 사용자 자료형 클래스라는 애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상윤님한테 내가 자, 붕어빵 하나만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붕어빵 틀을 갖다 줬어 나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붕어빵 틀 작게 물어 먹어요? 아니죠. 뭘 갖다 줘야 돼요 저한테? 붕어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안고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녹는 그걸 줘야 되는데 뭘 주는 거예요 저한테? 붕어빵 틀을 줘요. 자, 여기서 붕어빵 틀은 뭐냐면 클래스예요. 클래스예요. 붕어빵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형인 거예요. 거기다가 쿡 찍어가지고 진짜 붕어빵을 저한테 딱 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붕어빵 틀을 클래스라고 하고 여기다 쿡 찍어가지고 요 안에서 나온 붕어빵 요 녀석을 어떻게? 우리는 변수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도. 인스턴스 변수. 그럼 뭐야? 사람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클래스예요.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이지만 사람 자체가 이용호는 아니에요. 다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붕어빵 틀도 붕어빵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이용호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마치 붕어빵 찍어서 붕어빵 하나 나온 것처럼 이용호도 나왔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체화되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 혹은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자료형 잠깐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료형은 추상적인 애다. 변수를 설명해 주는 애라고 했어요. 변수는 그래서 제가 종이컵 얘기를 들었잖아요. 종이컵 하나만 가져다 줄래? 종이컵은 아직 없죠. 추상화된 애예요. 종이컵을 가져다 주면 짠 하고 나타나면 거기다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했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 그래서 클래스도 뭐예요? 자료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트, 플롯, 스트링, 불처럼 사용자 자료형 한다고 해서 클래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하나 딱 만들어주거나 붕어빵을 콕 찍어서 진짜 붕어빵을 만들면 걔네를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클래스니까 얘는 아직 자료형일 뿐이에요. 오케이? 자료형인 거예요. 하지만 클래스이기 때문에 일반 인트, 불 이거하고 구분해서 대문자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는 트랜스폼 해가지고 대문자 클래스인데 얘네를 쿡 찍어가지고 진짜 붕어빵으로 하나 만들어냈어. 뭐 종이컵처럼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변수가 되었어. 그럼 얘는 변수가 됐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줘야 돼요? 소문자로 써야지.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해서 소문자로 쓴다고. 자, 이 녀석이 왜 그럼 어디 있는 녀석이냐 이거예요. 자, 플레이어에 보면 제 걸 보세요 그냥. 자, 플레이어에 보면 트랜스폼 보이세요? 그쵸? 나한테 붙어있는 이 트랜스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트랜스폼도 같이 태어날 거야. 얘 컴포넌트들은 그러니까 이거야. 이영호가 있고 트랜스폼은 뭐예요? 제 발 같은 거예요. 다리 같은 거야. 이영호가 태어났으면 다리 같이 있어요 없어요? 얘도 태어난 거지. 얘도 태어났으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변수가 된 거야. 내 속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메쉬 필터 슉, 메쉬 렌더러 슉 해가지고 하나씩 이용으로 구성하는 구성체들 컴포넌트들이 지금 붙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용호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인 트랜스폼도 세상에 존재하죠. 그럼 걔는 뭐야? 속성이니까 변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쓴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태어나서 있으니까 트랜스폼 소문자로 쓴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코드를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포마,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포마 점 썼죠 뒤에. 여기다 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드에서 트랜스폼 점 되어 있죠. 그러면 뭐냐? 얘가 갖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나는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뭘 뽑았어요? translate라는 기능을 하나 뽑은 거예요. 그걸 사용하고 싶어서. 여기에는 되게 많은 속성과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트랜스포머 나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translate라는 기능이 필요해.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마치 폴더에 한 칸 딱 타고 내려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벡터 3 점 했으니까 또 얘가 뭐 하겠어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나는 right라는 기능이 필요해. 아니, 속성이 필요해. 됐죠? 타임 점 타임아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나는 델타 타임이라는 속성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테크트리 하나씩 타고 들어가는 게 점이에요. 그럼 뭘 찾는다고요? 속성 혹은 기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C++라는 언어에서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안 쓰고 C++라는 데서는 이렇게 써요. 화살표. 그럼 이것도 같은 의미인 거죠. 어떻게?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모든 언어, 객체를 뜻한 자바 이런 모든 언어에서는 점 이런 거 써요. 그러면 어떻게?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찾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다뤄볼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 하루 빠지면 데미지 장난 아닌 거예요.